안녕하세요. 당뇨스쿨 이혜민 한의사 박은영 한의사입니다. 이번 달에도 준비한 댓글 Q&A. 오늘의 주제는 음식관리 편인데요. 혈당관리와 정말 쌍벽을 이루는 질문들이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당뇨인들이 음식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인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먹을 수 있나요? 등의 질문들을 하시곤 합니다. 맞아요. 음식에 관한 유튜브 댓글 중에서 당황스러웠던 음식 혹시 있었나요, 원장님? 저는 소화 기능에 도움을 주는 식초를 추천한 영상에서 홍초를 먹어도 되냐고 했던 분들의 기억이 남습니다. 하지만 홍초는 액상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발효된 식초를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장님은 어떤 댓글이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당뇨 전 단계인데 염소 중탕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셨던 분이 기억나요. 맞아요. 꽤 많아요. 염소 중탕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지? 정말 많이 궁금하셨는지 저희가 잠깐 답변을 못 달았던 사이에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남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드렸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당뇨인들이 정말로 궁금했던 댓글을 모아서 답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댓글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네. 저혈당이 올 때 추천하는 음식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저혈당이 왔을 때는 혈당을 빠르게 높여야 하기 때문에 액체류거나 아니면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이 좋습니다. 꿀물, 요구르트, 설탕, 오렌지 주스 등을 권해드리는데요. 그런데 만약 저혈당이 자주 온다면 그 이유를 찾는 게 사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죠. 그래서 식사를 정확한 시간에 해주시는 게 좋겠고, 저혈당이 오려고 할 때 미리 간식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저혈당이 자주 온다면 당뇨약이 너무 세서 그럴 수 있으니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혈당장애 단계이고 식사 중간에 텀이 길 때 일하다가 급격히 허기가 지고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단백질과 탄수도 15에서 20g 이상이라 사탕 한두 개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마찬가지로 저혈당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음식들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반은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혈당을 좀 빠르게 상승시켜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혈당이 있을 때는 초콜릿보다는 혈당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사탕, 꿀물, 오렌지 주스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요단백 약양성 나왔고 빌리누겐 약양성 나왔고 케톤체 양성 나왔는데 심각한 건가요? 소변 검사 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소변 검사 중에 요단백이 약 양성이 나왔고 빌리노겐이 약 양성이 나왔고 케톤체가 나왔다라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케톤체가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 좋지 못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리하게 탄수화물 줄였기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 당뇨인들이 드시면 가장 좋은 식단의 구성 비율은 탄수화물 50%, 지방 2에서 30%, 단백질 비율도 역시 2에서 30% 정도의 비율을 맞춰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케톤체가 나오면 왜 안 좋은 걸까요, 원장님? 사실 케톤이 1형 당뇨에서 나오면 좀 위급한 상황일 수 있고요. 저희가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2형 당뇨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형 당뇨인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다 보니 케톤이 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단을 저희가 저탄고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저탄고지는 사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식단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탄고지 식단이라고 말할 때 지방을 얼만큼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얼만큼 먹어야 저탄고지가 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도 하고요. 사실 이러한 저탄고지 식단을 또 장기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저탄고지 식단을 당뇨인들에게 권장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저희의 입장 또한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상추, 바나나, 아몬드 등등을 저녁에 먹을 건데 궁합도 맞는 제품이 있으면 묶어서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이걸 다 저녁에 다 드신다고요? 와, 이걸 챙겨 먹는 것도 굉장한 뭐라 해야 되지? 정성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영양 구성을 봤을 때도 되게 고탄수화물은 아니지만 탄수화물의 비율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상대적으로 단백질 비율을 조금 적기 때문에 그렇게 균형 있는 식단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고 해도 많이 먹는 것 자체가 혈당을 확 올릴 수 있으니 이 중에서 한 3-4가지 정도만 이렇게 균형 있게 맞춰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육류분이 추가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단 구성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죠, 원장님. 네,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요? 이건 먹으면 안 되나요? 이건 어떤가요? 네. 이런 선물 받았는데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개별적인 음식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답변을 다 드리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그냥 통틀어서 아까 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탄수화물 5, 60% 정도 네.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을 각각 20, 30% 정도 해가지고 총 100% 식단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식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이어트 하느라 몇 주간 하루에 한 번 닭가슴살 하나 계란 2개만 먹었는데 누웠다가 일어났을 때 어지럽더라고요. 평소에 발저림도 없었는데 생겼네요. 2에서 3주째 당 들어간 거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사실 이렇게 거의 원푸드에 가까운 식단은 영양의 불균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사실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살이 잘 빠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내 몸에 부족했던 에너지는 근육에서의 에너지원을 보충하기 때문에 지방이 사실상 제일 마지막에 빠지게 되는 몸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극단적인 식단은 추후에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식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혈당은 좀 잡혔다고 하셨어요. 당뇨는 좀 좋아졌는데 근데 이상하게 어지럽고 그리고 발저림도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 생겼는데 괜찮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장기적인 식단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당장 탄수화물을 덜 드시면 저탄고지를 하시든 이렇게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시든 혈당을 덜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부작용, 합병증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성을 장기적으로 이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식품이 안 좋고 당이 느리게 올라가는 식품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아는데 그래서 단당이 안 좋고 복합당이 좋은 거 아닌가요? GI가 높은 게 당을 빠르게 올리는 거면 소량만 먹어도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GI 지수를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혈당 지수를 낮은 음식을 더 많이 드시고 혈당 지수를 높이는 음식은 조금 드시는 것이 유익한 줄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음식에서 다 혈당 지수를 고려해서 음식을 먹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가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기 때문에 혈당 지수를 일일이 체크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주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사실 혈당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 부하 지수입니다. 이는 음식량을 먹는 것을 고려한 수치인데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는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얼만큼을 먹는 걸 고려한 당 부하 지수를 고려하심을 권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음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원장님은 당뇨인들을 위해 간식 한 가지만 고르라면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계란을 한두 개 정도는 매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포만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요. 우리가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완전식품이라고도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매일 먹다 보니까 맞아요. 영양도 충분하다고 느껴지고 또 힘도 나더라고요. 언제 점심마다 드시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당뇨인들의 추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은 그럼 간식 중에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저는 간식을 딱 하나만 고르라면 일단 사과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간식들은 이미 다 드시고 계실 텐데 과일은 특히 많이 조심스러워하고 좀 꺼리기도 하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일반 식단에서 섭취하기 어려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섭취하려면 꼭 과일을 드시는 게 좋고 그 중에서도 사과는 껍질째 드시면 혈당도 천천히 올리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과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관련 영상, 사과 영상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댓글 Q&A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나요? 네.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댓글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다음 댓글 Q&A는 합병증 편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합병증에 대해 질문을 남겨주신 댓글을 모아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영상 제작 때까지 당뇨 합병증에 관한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만약 저희가 답변을 놓쳤거나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라 댓글로 물어보기 힘든 경우라면 1644-5178로 연락주세요. 개별적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